원장님, 무삭제 라미네이트 있잖아요. 그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SNS에서 무삭제라는 키워드를 보시고 솔깃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 한번 치아를 다듬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무삭제라는 단어에 솔깃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안녕하세요, 최승호 원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조건이 맞는 치아에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렇지만 무삭제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10%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치아 자체가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요, 배열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무시하고 무삭제로만 고집을 하면 예뻐지려고 하는 라미네이트 시술이 오히려 하고 난 다음에 보기 싫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삭제가 가능한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 무삭제로 진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또 내가 무삭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법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라미네이트라는 건 치아에 손톱같이 얇은 세라믹 판을 견고하게 붙여서 예쁘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네일 아트도 하기 전에 손톱을 약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얇은 손톱의 모양을 만들어서 붙이잖아요. 라미네이트도 치아를 어느 정도 정돈을 해서 얇은 세라믹 판을 만들어서 치아 위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삭제라는 과정은 치아를 다듬거나 하는 부분이 없이 그냥 원래 치아 위에다가 라미네이트를 바로 붙이는 시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안 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치아가 지금보다 더 커지고 뚱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하려고 할 때 토끼처럼 큰 치아들도 치아가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런 이유들로 시술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무삭제를 하게 되면 치아가 자일리토검처럼 커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네일아트 얘기를 했잖아요. 손톱이 울퉁불퉁하거나 손톱 모양이 이상한 상태에서 네일아트를 붙이게 되면 당연히 안 이쁘겠죠.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미네이트 시술이 잘 됐다는 뜻은 두께가 일정하고 색깔도 균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치아 색도 얼룩덜룩하고 치아 크기도 커지고 뚱뚱해지고 튀어나와 보인다면 라미네이트 시술을 한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색감입니다.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치아를 자세히 보면 어떤 부분은 유난히 하얗고 어떤 부분은 또 노랗고, 이런 현상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이 얼룩덜룩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라미네이트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치아는 미세한 굴곡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붙이게 되면 굴곡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두께가 두꺼워지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언제 하는 걸까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경우는 외소치아입니다. 외소치아는 선천적으로 치아 자체가 작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굳이 다듬지 않아도 작은 치아 위에 라미네이트를 예쁘게 만들어 붙여도 치아의 크기와 비율이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외소치아라고 하더라도 면이 고르지 않으면 그 부분만 살짝 다듬어 주어야 색감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치아가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흔히 옥리라고 부르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치아의 볼륨과 각도를 살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치아를 다듬지 않아도 라미네이트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점은 무삭제로 예쁘게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분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질문은 실제로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은 비교적 명확해요.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아도 이미 치아가 큰 상태이거나 앞으로 돌출이 되어 있거나 나는 치아를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삭제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치아 자체가 웃거나 말할 때 치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 조금만 좀 치아가 커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낀다면 무삭제가 가능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체크를 해보신다면 웃을 때 치아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치아가 크고 긴 편인지 아닌지, 이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7년 정도 라미네이트 시술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삭제 케이스가 아닌데 무삭제를 고집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아가 지나치게 두껍고 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하게 말치아 같다, 자일리토껌 붙여놓은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무삭제로 진행을 하면 치아의 옆면과 윤곽을 충분히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그 상태에서 덧붙이듯 라미네이트를 붙이면 치아가 네모지고 투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입이 더 튀어나와 보이거나 전체적인 인상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라미네이트가 너무 얇게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치아가 커지는 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를 지나치게 얇게 만들면 가장 큰 문제는 깨지는 거예요. 라미네이트가 너무 얇으면 금이 가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라미네이트는 한 번 시술하시면 몇 년 쓰고 끝나는 치료가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이상 관리만 잘 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견고함을 포기한 시술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치아를 무조건 많이 다듬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무삭제든 과도한 삭제든 둘 다 극단적인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부분만 정교하게 다듬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방식을 최소 삭제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최소 삭제는 다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핵심 부위만 최소한으로 다듬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듬어야 할 부분을 다듬지 않으면 색감이나 형태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반대로 너무 많이 다듬으면 치아의 시림이나 접착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내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만 다듬느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조건부입니다. 외소치아나 옥리 같은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결과가 투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무삭제 케이스가 아닌데 무리하게 고집을 하면 치아가 커 보이거나 색이 얼룩덜룩해지거나 라미네이트가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가장 필요한 부분만 다듬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본인의 치아 상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소의 기준 최승호였습니다.